안녕하세요. 정보쌤이에요. 오늘은 문자의 디지털 표현에 이어 이미지의 디지털 표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미지, 사진 또는 그림을 의미하죠. 컴퓨터는 이미지를 어떻게 이진수로 받아들이는지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미지의 디지털 변환 원리를 알고 변환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이미지의 표현 방식에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의 특성을 알고 차이점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셀과 해상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문에 적힌 줄글보다는 이미지로 표현한 포스터가 한눈에 들어오죠? 컴퓨터는 이미지를 나타낼 때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녹색을 이용하여 색을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색을 요리조리 배합해서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보이는 그림의 네모 한 칸 한 칸을 영어로 픽셀, 우리말로 화소라고 하는데 이 픽셀에 색상 정보를 비트로 기록하면 그림이나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그림을 표현하려면 1비트로만 표시하면 됩니다. 검은색은 0, 흰색은 1로 표현하면 되겠죠? 네 가지 색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2비트로 표시하면 됩니다. n개의 비트로 2의 n승계의 자료를 표현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2비트를 사용하면 00, 01, 10, 11을 이용해서 네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인 비트맵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맵 방식은 픽셀이라는 작은 점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픽셀의 이진수를 이용하여 색상을 넣어줍니다. 비트맵 방식은 사진이나 사실적인 회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미지를 확대하면 선명하지 않고 품질이 저하되는 계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 원이 동그랗게 생겨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 실제로는 네모나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확대했을 때 깨져 보이는 모양과 똑같지요? 저 깨져 보이는 네모 한 칸 한 칸을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샵이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포토샵을 통해서 비트맵 이미지를 그려봅시다. 포토샵을 켰습니다. 원과 직사각형, 단 두 개의 도형만 가지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라이언을 후딱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얼굴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요. 귀를 그려볼게요. 귀 위치를 조금만 바꿔줄게요. 자,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눈썹이 있어야 되겠죠? 자, 눈썹은 일자 눈썹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 눈썹을, 아이고, 이 눈썹을 오른쪽에도 이렇게 복사를 해줄 거고요. 자, 다시 원을 이용해서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사실 아니죠?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줬고요.
자, 또 코도 있어요. 코를 그리기 위해서 또다시 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위치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옮겨줄게요. 자, 코 밑에는 하얀 색깔 수염이 있는데 하얀 색깔 수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이 살짝 이렇게 타원형 두 개가 겹쳐 있는 것 같았어요. 얘를 갖다가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얼추 모양이 나오죠? 코를 위쪽으로 빼주고요. 수염을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짠! 테두리까지 넣었습니다. 라이언 같나요? 선생님이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런 포토샵과 같은 비트맵 이미지가 어떻게 깨지는지, 즉 어떻게 계단 현상이 있다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포토샵을 켰으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가 엄청 깨진 것 보이시나요? 이렇게 확대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네모 한 칸 한 칸을 우리는 픽셀, 즉 화소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픽셀이 있죠?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이 네모 하나하나가 다 픽셀이에요. 확대했을 때 이렇게 깨져 있는 현상을 계단 현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사진을 핸드폰에서 확대했을 때 사진이 좀 뿌옇다, 선명하지 못하다 하는 것도 확대했을 때 이렇게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단 현상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축소를 하면 마치 계단 현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확대를 하면 깨져 있다는 점, 그래서 선명하지 못하다는 점, 이것은 비트맵의 특징입니다. 벡터 방식은 이미지에 필요한 선의 길이, 색상, 점의 좌표값 등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미지가 존재하는 위치 정보, 색 정보와 같은 이미지 속성을 직접 지정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계단 현상과 같이 변형이 생기지 않아서 로고, 캐릭터 등을 만드는데 많이 이용됩니다. 최근에는 고해상도의 복잡한 애니메이션도 벡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일러스트가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일러스트를 통해 벡터 이미지를 그려봅시다. 일러스트를 켰습니다. 일러스트에서도 포토샵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라이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얼굴을 벌써 그렸고요. 귀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눈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눈썹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줬고요. 다시 원을 그려야겠죠? 코는 앞으로 빼줄게요. 어때요?
라이언이 완성됐습니다. 라이언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포토샵과 달리 계단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표면 매끄러운 거 보이시나요? 표면이 완전히 깨끗해요. 이렇게 일러스트와 같은 벡터 방식은 아무리 확대를 해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로고나 캐릭터와 같은 것에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인쇄가 겉에 디자인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디자인들이, 즉 이미지들이 깨져 있다면 곤란하겠죠? 픽셀은 이미지나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점을 의미합니다. 비트맵 이미지에서 확인했던 네모 한 칸이 하나의 픽셀입니다. 컴퓨터는 엄청나게 많은 픽셀을 가지고 있겠죠? 아래 그림을 보면 픽셀이 100개일 때와 400개일 때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다르게 생겼죠? 스마일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100화소짜리는 뭔가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400화소는 그나마 둥글둥글하네요. 400화소를 넘어서 만화소, 2만화소로 표현한다면 훨씬 정교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해상도는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 즉 이미지를 구성하는 총 픽셀 수를 의미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정밀도라고도 할 수 있죠. 해상도가 높으면 표현해야 할 픽셀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파일 용량이 커집니다. 선생님이 또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저장해 봤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몇 가지 색상을 적용할 것인지 파일 형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일 색상은 검정색 한 가지만을 이용했을 때를 나타냅니다. 흑백 사진으로 나타나죠.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1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16가지 색상을 이용했을 때는 16은 2의 4승이니까 4비트가 필요하겠네요. 256가지 색상을 이용했을 때는 256은 2의 8승이니까 8비트가 쓰일 거고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한 가지 색상, 16가지 색상, 256가지 색상, 2의 24승계의 색상으로 갈수록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색상이 많아지면 원본 파일보다도 용량이 커지네요. 지금까지 해상도가 높을수록 품질이 좋고 용량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량이 커지면 당연히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미지의 품질은 사용 목적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을 끝으로 자료의 디지털 표현이 끝났습니다. 숫자, 문자, 이미지가 어떻게 컴퓨터에서 표현되는지 이제 모두들 알겠죠? 아, 참고로 소리 자료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간에 배웠던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화 된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